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중국 4대 미녀에 대해서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4명의 미인은요 시대순이에요. 제일 오래된 춘추 전국시대부터 이제 당나라의 미인까지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처음에 서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씨는 월나라 여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이렇게 있죠. 춘추 전국시대에 요 위에는 오나라, 밑에는 월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있었을 때 요 밑에 월나라 여자인데, 이 서씨가 아버지는 나무꾼, 어머니는 또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던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강물에 비친 모습에 그 물고기도 헤엄치는 것을 까먹고 물바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서 이제 치모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씨를 알려면요, 먼저 이 오나라 월나라의 이 시대적인 거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서로 위아래로 붙어 있으면서 매일 이제 전쟁도 하고 서로 싸우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오나라에 함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월나라에는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함녀가 월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함녀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죽게 돼요. 죽으면서 그 아들 부차에게 부탁을 하죠. 부차야, 아들아, 월나라의 이 원수를 네가 꼭 갚아줘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차는요, 그 복수를 다지면서 이 땔감 나무, 가시도 막 있는 이 섬나무, 땔감 나무 위에서 맨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신이라는 글자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복수를 꿈꿨어요. 그랬는데 월나라가 이제 부차가 이렇게 자기한테 복수를 꿈꾼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요, 결론은 누가 이겼을까요? 오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천은 이 오나라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복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무덤 앞에 있는 석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또 말도 키우게 하고 굉장히 막 허드렛 더러운 일을 다 시켜요. 이 구천은 꾹꾹 참으면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갖고 결론은 부차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부차가, 와, 구천이 정말 월나라의 왕인데도 어쩜 나한테 이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이제는 구천이 나의 편이 되었구나. 이제 구천을 월나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이렇게 천장에다가요, 간에 쓸개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이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오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항상 이 쓸개담 맛보는다 하는데 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글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신상담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 오나라 부차, 월나라 구천 왕한테서 생긴 말인데, 이제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이요, 그 밑에 범녀라는 아주 지혜로운 이제 저기가 있어요. 부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예쁜 아가씨를 부차한테 시집을 보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예쁜 여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냇가에서 빨래를 빨고 있는 서씨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서씨를 3년 동안 스파이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차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부차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부차는요,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정신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서씨의 마음을 얻고자 서씨한테 너무 맨날 잘하는 거예요. 서씨야, 뭘 해줄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씨가 저기 짓다가만 저 별장을
완성시켜 주세요. 저것이 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차가 저기는 낭떠러지에 짓다 보니까 저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야. 하지만 서시 너가 저것이 완성된 것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한 달 안에 저기를 완성시켜 줄게 하면서 정말 군 인력들을 비치해 놓은 군 인력들을 다 그런 거 짓는 거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국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서시가 저는 씩씩한 우리 부차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부차가 또 다른 나라로 또 침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내가 이기고 올게 이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가서 오나라는 망하게 되고 월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시는 이 월나라 자기 나라를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로 이제 추모를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소군은요, 나간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왕소군이 이렇게 정말 예뻤는데 한나라 전한 후한 할 때 전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왕이 원제였어요. 왕의 이름이 원제, 그 한원제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북쪽의 흉노족들이 매일 쳐들어오고 서로 막 그랬는데 언젠가 또 흉노가 이 한나라한테 제안을 해요. 혼인 화친을 하자. 공주를 나에게 달라. 그럼 우리는 사돈지간 가족 관계가 되니까 내가 한나라를 잘 보살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궁녀들 중에 한 명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원제가 여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이 궁녀들이 막 천 명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궁녀들을 일일이 면접을 못 보니까 화가를 뒀어요. 궁에 화가를 뒀는데 이 화가 이름이 모연수거든요. 화가를 둬가지고 그 여자들의 그림을 다 그리게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예쁘다. 이 여자 안 이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데 보통 여자들은 이 화가한테 막 뇌물도 바치고 선물도 바치고 하면서 나를 예쁘게 그려주세요. 뽀샵 처리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소군은요, 집도 가난했고 자존심도 있고 해서 이 화가한테 뇌물을 하나도 안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왕소군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점도 하나 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6년이 지나도록 이 한원제의 눈에 왕소군이 한 번도 간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흉노족의 여자를 하나 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궁녀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명을 주자 해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왕소군이 그냥 적당히 못생겼고 하니까 왕소군을 주자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파티가 벌어졌겠죠. 흉노의 왕도 와 있고 왕소군도 있고 원제도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춤을 추고 왕소군이 나타났는데 이 왕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근데 그림 가져와봐. 이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동안 그 뇌물 받고 그 짓을 한 것을 알고 진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흉노족의 왕이 왕소군을 자기한테 준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쁜 미인을 나한테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한나라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제는 한나라를 막 보살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왕소군을 흉노한테 시집을 보내요. 보내고 나서 그 화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이 화가를요 목을 치고 이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소군이요 이 흉노족한테 가는 그 말을 타고 가는 그 길에 그 뒤따라오던 막 궁녀들도 다 울고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말 위에서 비파 그 악기를 잘 다뤘는데 비파를 이렇게 키고 가는데 하늘에서 기러기가 이렇게 날다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날개짓 하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별명이 나간이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요 왕소군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했어요. 그랬는데 1, 2년 살다가 이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유목민들이고 또 막 어디 싸우러 갔다 많이 죽고 하니까 그 아들, 첫 번째 부인의 아들하고 이 왕소군이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고 아주 지혜롭게 잘해서
이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는 이 한나라하고 흉노는 거의 전쟁도 없이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왕소군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초손이라는 여자예요. 초손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윤이에요. 왕윤. 그 다음에 초손이 등장을 하는데 초선의 아버지가 노비였는데 이제 황건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이고 이 딸을요 질질 끌고 이 딸도 노비를 삼으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이 초선을 비싼 값에 팔고 가려고 했는데 이 왕윤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 초선을 사요. 돈을 주고 사요. 사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수양 딸로 삼은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을 하자.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 초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초선이 얼마나 예뻤냐면요. 이렇게 아버지랑 딸이 밤에 이렇게 나와갖고 하늘에 달을 보고 있었어요. 달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근데 달이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초선아 저 달도 네가 너무 예쁘니까 저렇게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은 그냥 뭐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 별명이 폐월이라고 붙었는데 근데 이제 이 왕윤이 모시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탁이라고. 이 동탁이라는 이 높은 사람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잔인했어요. 사람들의 혀를 빼고 눈동자를 빼고 사지를 찢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윤은 동탁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탁한테는 또 여포라는 양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여포가 있는 이 사람은 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윤이 초선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제 초선을 여포한테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포가 뿅 빠져요. 또 초선을 동탁, 이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줘요. 동탁이 또 뿅 빠져요. 그러니까 초선이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초선을 사이에 두고 셈을 내고 서로 싸우고 가다가 결론은 이 양아들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초선은 이제 여포랑 결혼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데 이 초선은요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초선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양귀비 성유를 좋아하셨던 양귀비가 나옵니다. 양귀비는요 당나라 사람이에요. 당나라 현종이라는 왕이 있을 때 여잔데 이 현종이 있었던 이 당나라는 아주 막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현종의 부인이 죽으면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를 궁녀들 중에 다른 여자를 이제 현종의 부인으로 좀 해주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궁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데 이 양귀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현종이 한눈에 이렇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양귀비야. 그때 원래 이름은 양옥환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인들은 이제 귀비라는 게 붙으면서 양귀비가 됐는데 양옥환을 불러갖고 너가 참 예쁘구나. 너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귀비가 뭐라고 했냐면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당신의 18번째 아들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거예요. 18번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현종하고 양귀비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현종이 양귀비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해주고 이 양귀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절로 보내요. 절로 보내서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이때는요, 이 도가의 절은요,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인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에 거랑 다 인연을 끊게 만든 다음에 이 현종이 매번 절에 찾아가가지고 너가 절에서 나와서 나의 부인이 되어줘라. 나랑 살자. 막 계속 그렇게 한 거로 막 금은보화를 받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귀비가 그럼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에서 나와서 현종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양귀비가요. 이렇게 이제 현종의 부인이 되고 살면서
사촌 오빠인 양국충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정치에 들여놔요. 그리고 언니들 또 막 친척들을 다 여기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있는 찰나에 또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녹산은요, 이 나라 그 변방에서 위에서 이게 자기만의 군대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안녹산이 있어요. 안녹산 그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안녹산이 양귀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양귀비가 안녹산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렇게 하고 현종도 안녹산을 예뻐하고 양귀비도 아들이니까 안녹산을 예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국충 사촌 오빠가 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안녹산을 막 죽이려고 해코지 하려고 막 해요. 그거를 알아채고 안녹산이 쳐들어가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현종, 양귀비, 양국충 언니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도망을 가는데 그 병사들이요, 이렇게 현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 양귀비, 양국충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종이 제발 양귀비만은 살려다오 했는데 병사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위협을 주니까 현종이 어쩔 수 없이 양귀비한테도 자결을 명해요. 스스로 죽게끔. 그래서 비단에다가 목을 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막 전쟁이 안녹산의 난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렇게 죽게 되고 그 10년 만에 죽은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양귀비가 죽게 되는데, 현종은 그 후로요, 정말 양귀비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시름시름 병이 들려 앓다가 죽었는데, 양귀비의 별명은 수하잖아요. 양귀비가 어느 날 이제 앞에 화단에 나가서 꽃을 보고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꽃이 이름이 함수화, 같은 말로 미모사라고 하는데 이 꽃을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꽃은요, 신경초예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원래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근데 이 마침 또 양귀비가 이 함사를 다 건드렸는데 꽃이 이렇게 오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현종이 양귀비야, 양귀비야, 세상에 이 꽃도 네가 너무 예뻐서 부끄러워서 저렇게 자기 잎을 말아서 저렇게 감추는구나. 그래서 양귀비의 별명을 수하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의 이렇게 미녀들이 정말 스파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나라의 또 화친 관계에도 쓰이고 굉장히 또 힘든 이 파란만장한 이런 일생들을 살았지만, 이 미인들의 이런 인생보다도 정말 그 미모가 너무 출중하고 아름다워서 지금 후대까지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또 다른 걸 찾아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